자, 이제 교재 19페이지. 국토의 용도 구분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해석을 해, 이제 용어를. 국토 그러니까 무슨 뜻? 전국의 토지는 뭐로 구분? 용도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토지는 4개 용도로 구분해. 4개 용도. 그래서 4개 용도인데 오늘은 이름만 기억해. 이름만.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이렇게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억하되 요 그림으로 이렇게 4개의 용도가 지정되는 목적을 알으셔야 돼. 일단 4개 중에서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해. 개발.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하고 싶다 그럼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보전이야. 보전. 그러니까 일단 공법은 2개에 대한 걸 하나야. 개발 아니면 보전이야. 개발 아니면 보전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는 도시, 보전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돼. 근데 농림 그랬어. 농림. 그럼 농은 뭐야? 농지. 임은 살림 그 말이야. 농림이란 말이 농지 살림이야. 그러니까 이 농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이런 말이 나와. 그리고 보전산지라는 말이 나와. 그럼 여기는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상식으로 보전. 그래서 농지산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야. 보전은 보전인데 뭐하고 뭐? 농지하고 산지야. 그러니까 줄이면 농지, 산지 이렇게 말해. 근데 농업진흥, 보전산지를 뭐 하려고? 보전하려고. 그게 바로 농림지역이야. 그럼 여기는 다른 것이 보존되는 거네. 모든 것이 보존되는 건 자연이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은 유보지역이라 그래. 유보. 그래서 유보라는 말은 도시지역 지정하기도 애매해. 농림 지정하거나 자연 지정하기도 아주 애매해. 그럴 때 관리지역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3군데로 지정이 가능해. 이렇게. 그래서 이 관리지역을 세분한다 이렇게 말해. 세분한다, 쪼갠다 이렇게 말해. 쪼간 게 3개 이름이 나와. 계획관리지역 있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3개로 쪼개. 그래서 계획관리는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쓸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지정되면 요거 나중에 도시로 써야 되겠다. 그럼 뭘로 지정해놔? 계획관리로.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자, 그럼 이제 뜻하셔서, 자, 우리가 용도 중에 개발하면 어디로? 도시, 보전하면 자연. 농지나 살림에 대한 보전은 농림. 그러면 3개로 지정하기 애매해. 애매할 때는 무슨 지역? 관리. 그래서 관리 지정해놓고 나중에 이걸 도시지역으로 써야 되겠어. 그럼 무슨 관리? 계획관리. 농림으로 써야 되겠다.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써야 되겠다.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말해. 오늘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 책은 아무 필요 없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무 필요 없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요놈을 딱 걸어놓는 거야. 거기다 그림을. 아셨나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도 무조건 필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딱 그림에다 요놈을 딱 붙여놓고 이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기 있는 내용은 한 개도 출제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아셨지? 우리 공부할 때 필요한 거야. 다시 한 번에. 자, 어디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 그럼 용도가 뭐로 지정돼? 도시지역. 그럼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러니까 울산광역시가 어디를 개발하려고 해. 그럼 관리계획에서 뭐로 지정해? 도시지역 지정한다 이 말이야. 어디를 보전하고 싶어. 그럼 울산광역시 관리계획이 무슨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농지가 있고 살림 있는데 그거를 보전해야 되겠어. 그럼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3개로 지정하기가 곤란해. 그때는 무슨 지역으로 지정?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을 다시 쪼개나 이걸 이제 도시로 써야 되겠다. 그럼 무슨 관리로? 계획관리로.
나중에 농림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생산관리로, 자연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보전관리로 지정한다. 이렇게 이게 공부에 이게 요걸 알아들으면 또 문제가 해결돼. 자, 그래서 용도는 그렇게 구분하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드디어 이제 오른쪽에 계획에 관한 부분 여기 나와. 계획에 관한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아. 광역 도시 계획 요게 맨 먼저 나와. 그럼 광역 도시 다시 한번 해봐. 여기는 어디에 대해서? 광역 계획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만든 계획 이렇게 돼 있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야.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첫째, 광역계획권 요게 지정이 먼저 돼야 돼. 이건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이 원리 잘 기억하셔야 돼. 도시군 계획은 이미 행정구역이 특광시군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거기다 그냥 계획만 만들면 되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다 수립을 못해. 그래서 무슨 권부터 지정해?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을 때 계획이 먼저다, 권역이 먼저다? 권역이 먼저야.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을 못해. 뭐부터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야 돼. 울산시, 경주시, 포항시 이걸 묶어야 돼. 묶어줘. 묶어준 걸 무슨 권?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 자, 다시 해봐. 자, 울산, 경주, 포항 이렇게 돼 있어. 너무 큰가 포항이? 울산보다 좀 적게 그래야 또 맞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어? 기본, 관리. 여기도 기본, 관리. 여기도 기본, 관리 다 갖고 있어. 여기는 이미. 그런데 자, 이제 특히 생각해봐. 울산광역시는 뭐를 만들어? 주로? 자동차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그러지. 그럼 자동차 선박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야? 철이 필요하잖아. 철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권역을 하나 묶어주자 한 게 무슨 권이야? 요게 지정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지정이 안 되면 계획은 못 만들어. 근데 여기는 이미 지정돼 있잖아. 여기 특별 울산광역시다, 경주시다 정해져 있잖아. 뭐 거기다 뭐 계획 만들면 돼. 근데 광역계획은 만들 수가 없어. 무슨 권부터 지정? 광역계획권. 우리 어디 묵자 이렇게 정해놔야 돼. 그래서 이게 지정이 돼야 거기다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에 수립을 해. 요 과정 모르면 막 헷갈려. 광역도시에 먼저 만드는 거야? 권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 권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 그러면 지정이 되면 이게 광역계획권인데 여기에다가 울산광역시 기본계획 쓰자 그러면 다른 데서 찬성해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3개 묶어놓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경주시 거죠 쓰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포항시 거 관리계획을 여기다 하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새로 계획 하나 만들자. 그게 무슨 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말이라니까. 이해되셔서? 요거 개념 못 잡으면 여러분들 막 헤매. 항상 순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무슨 권 먼저 나와? 요게 먼저 나오잖아. 요 놈이 먼저 지정돼야 그 다음에 계획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지정권자는 2명이야.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다 이렇게 나와. 그럼 국토부 장관은 도지사가 어느 때 지정권을 갖게 되냐면 광역계획권이 2 이상 시도회가 걸쳐졌다 이렇게 나와.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돼. 그 다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하라 이렇게. 자, 그림으로 한번 해봐요. 지금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에다 영덕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만약에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묶어. 요거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그럼 요 지정은 누가 할 거냐? 지금 요 세 개가 도가 같아 달라? 같잖아. 경상북도. 그럼 이때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정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처럼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요거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려고 그래. 그럼 이 경우는 시도가 같아 달라? 다르지? 둘 이상 시도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는 하나의 도 개념이지. 울산광역시, 여기는 경상북도. 그럼 시도가 걸쳐 있지. 이럴 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 이렇게 되는 거야. 뜻하셨나요? 그러니까 두 명이 있는 이유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 딱 답이 정해져서 둘 이상 시도 그럼 무조건 누구? 국토부 장관. 같은 도 그러면 도지사야. 이건 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든지 둘 이상 시도 그러면 국장. 같은 도 그러면 도지사.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럼 요게 이제 지정권자면 요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돼. 그럼 이걸 다 응용하시면 돼. 요게 지정권자다 해놓고 이 지정권자는 계획의 승인권을 갖고 있어. 계획의 무슨 권자야? 승인권자야. 그럼 아까 이제 배웠잖아요. 용어. 승인 그럼 앞에 뭐 나와? 수립. 그러면 승인권자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누구야? 아랫사람. 그렇게 연상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정권자가 뭐를 갖고 있어? 승인권. 그러면 수립자는 저 사람의 아래 그러면 되겠네. 이해가 되시나? 이걸 이해해야 돼. 애울 게 아니라 이거 좀 이따 적어주는 거 백날 애워봤자 시험장관 못 풀잖아. 왜 못 푸느냐? 조응용돼서 나오니까. 다시 지정권자가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승인권. 그러면 항상 저 사람의 아랫사람이 수립자가 돼. 아셨지? 자, 그러면 요 사람의 아랫사람이 누구?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시 도지사. 그러면 도지사 아래 그러면 누구야?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수립자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절대 애워 갖고는 문제 못 풀어. 딱 문제 주면 두 개만 다 배우면 돼. 국장, 도지사 이게 두 개만 애워 갖고 하면 돼. 그래놓고 지정권도 있고 승인권도 있어. 그럼 수립자는 저 사람의 아래 사람을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봐. 지금 국장이 지정했어. 그러면 이제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자 이름으로 해봐. 울산광역시장. 맞지? 울산광역시장은 누가 해? 경북도지사. 그럼 이 사람이 혼자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게 공동수립이야.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시장군수니까 이쪽을 해봐. 요 세 개가 묶어졌다고 그랬어. 그럼 세 개가 묶어져서 누가 지정했어? 경북도지사가. 그럼 경북도지사 밑에가 누구지? 시장하고 군수가 있겠네. 이 사람이 같이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요 놈은 절대 외우면 안 돼. 저 놈만 갖고 답을 찾아야 돼. 국장하고 도지사 이것만 갖고 답을 찾아내야 돼. 지정권이 있고 저 사람이 지정했으면 수립자는 누가 된다? 아랫사람이다. 그러면 국장의 아랫사람 시도지사다. 도지사 아랫사람은 시장군수다. 그럼 끝나잖아. 요게 이제 답이 딱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그러면 수립했어. 수립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승인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신청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수립 그러면 승인 신청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신청 들어가면 알았다. 그럼 그게 승인이야. 그렇게 신청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했어. 이게 나오겠네 이제.
근데 날짜가 있어. 3년. 3년 안에 신청을 안 했어. 시도지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장이 알아서 수립을 해줘. 이게 이제 예외야. 원칙은 누가 수립해야 될 걸? 시도지사가 수립. 그러면 시도지사는 수립했으면 신청해야 돼. 승인 신청을. 근데 몇 년? 3년 안에. 근데 3년 안에 안 하면 그냥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수립한다. 이렇게 돼. 다시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했다. 또 이렇게 나오겠네. 또 날짜 3년 안에 이렇게. 그럼 이때 누가 해야 돼? 도지사가 수립한다. 되시나? 그러니까 항상 기본부터 해야 돼. 책에 나온 순서대로 암기해 갖고는 절대 시험 문제는 못 풀어. 풀 수도 없고 또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게 한두 군데야? 못 외워. 그러니까 저걸 자꾸 응용해야 돼. 자, 다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권을 갖고 있어. 지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계획의 무슨 권도? 승인권을 갖고 있어. 그럼 수립자는 그 사람의 아랫사람이야. 아랫사람은 수립하면 승인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신청하게 되면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그 승인권자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이야. 되셨어? 안 돼? 이제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 나도 넘어갈 거요.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또 여기에다 뭘 할 수 있냐면 요청을 할 수가 있어. 요청을. 그럼 이제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이 요청과 승인은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때 쓰는 용어야.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할 때는 뭐라고 하냐? 제안이라고 써. 이게 달라. 그러니까 법률은 딱 용어가 정해져 있어. 요청 그러면 행정청끼리 하는 거야. 행정청 누가? 아래에서 위로. 그게 요청이야. 여러분이 행정청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해년마다 뭐가 나왔어? 제안 문제 하나, 요청 문제 하나 또 나오잖아.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용어 쓸 때 공법상의 요청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청 아래에서 위로 이 말이야. 여러분이 행정청한테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제안 이렇게 단어를 써야 돼. 그럼 이제 요청이 들어가면 시도지사가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요청했어? 국장. 그럼 국토부 장관은 그 시도지사하고 요청을 받으면 공동수립 이렇게 나와. 다시 시장 군수가 요청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시장 군수 누구한테 요청해? 도지사.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가 다시 뭐한다? 공동수립한다. 자, 다시 지정권자 아랫사람이 공동수립한다. 수립됐으면 승인 신청한다. 몇 년? 3년. 안 하면 그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해 준다. 다시 요청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그럼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요청. 그러면 국장은 요청 받으면 알았다. 나랑 같이 만들자 하고 공동수립해. 그다음에 시장군수 요청 그러면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도지사.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협의 요청 이렇게 나와. 요청은 요청인데 앞에 뭘 붙였어? 협의 요청. 그럼 도지사 단독 수립이 돼. 그러니까 이거 차이야. 그냥 요청은 무슨 수립? 공동. 협의자가 들어가면 도지사 혼자 수립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수립자가 총 7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7가지인데 원칙과 예외로 나누면 2가지야. 원칙은 아랫사람, 예외는 승인 신청, 요청 2가지가 있지. 승인 신청과 요청이야. 그럼 여러분 책에서 한번 찾아봐. 23쪽 펴보세요. 자, 수립자를 이해할 수 있는가? 23쪽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있나요? 그 번호 3번, 03번 이렇게 돼 있지? 03번. 자, 앞으로 이렇게 번호. 내가 01번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네. 어? 그리고 이렇게 읽을 때는 점 그래. 점 1번 그래. 요거 뭐라 그래? 양괄호, 반달괄호, 동그라미 번호 이렇게 읽어. 이것도 이제 약속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03번 이렇게 써 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 1번 수립권자. 1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야.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는 게 1번 원칙.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잖아. 그럼 누가 지정했어? 이거 누가 지정했어? 국장이 지정한 거잖아. 그 수립은 누가 한다? 아랫사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해되시나? 그럼 다시 동그라미 2번 A외. 기역에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야. 그래서 날을 먼저 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누가? 국장이 수립한다 그 말이야. 그때 가라는 번호에가 무슨 계획? 국가계획 있잖아. 찾았어? 항상 공법에서는 국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신 국장이 하는 거야. 이 시간으로 국가계획 써지면 항상 누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돼. 그렇게 해서 국토부 장관이 돼.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번호 니은. 국장은 다음의 경우 박스에 봐. 가. 누가 요청?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관할 시도지사와 어떻게 한다?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책을 볼 줄 알아야 돼. 다음의 경우 그러면 다음을 봐야 돼. 가. 이게 다음이잖아. 다음에 누가 요청?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반달가로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야. 원칙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다. 그랬으니까 누가 지정했어? 도지사가. 도지사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A외. 기역.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뭐가 없어?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러면 도지사. 그 다음에 니은. 자, 시장군수가 뭐하여 요청? 협의 요청. 그럼 도지사 혼자 수립했지. 디귿. 자,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다시 박스 가. 가가 뭐야?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라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 해결되셨어? 그럼 이제 여러분 책이 그 다음의 경우 이런 걸 자꾸 쓰면 안 돼. 그 다음의 경우 거기다 그냥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면 좋을 건데. 그지? 굳이 다음의 경우 하니까 여러분이 또 밑에를 봐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걸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다음의 경우 이런 말을 자꾸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까 디귿에다 도지사는 누가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이러면 바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 그러면 자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니까 그 있는 책을 시험에서 그렇게 낼 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찾아. 이거 이해 못하면. 응? 이걸 이해해서 해야지. 법률 공부 자체는 그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이해하는 방법이 요거란 이야기야. 다시 봐. 다른 건 오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광역계획권 그럼 지정권자 누구? 국장 도지사 이것만 딱 답 찾으면 돼. 여러 사람들이 계획을 만들 때 무슨 권? 승인권자야. 그러면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아래야. 그럼 아래 찾으면 돼. 이게 이제 원칙이 돼. 찾으면 이 사람들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과 도지사가 알아서 수립해. 요청 들어가면 같이 만들면 돼. 근데 시장군수는 같이 만들 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협의자가 들어가면 혼자 수립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잖아. 승인 신청 요청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답을 다 외워갖고 암기하면 절대 못 풀어. 이 개요를 딱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자 책에 체크만 다시 한번 해. 21쪽에 보면 이제 페이지를 21쪽으로 와. 자 의 개념 읽어. 광역도시계획 그럼 무슨 권?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 여기까지 다 끝내. 그 다음 2번 법적 성격 구속이야 비구속이야? 비구속.
그럼 비구속은 둘째 줄 끝에 둘째 줄 저 맨 끝에 비구속 나와 있고. 자, 반달고리 2번 행정대상 쟁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지난주에 배웠어.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반드시 확인해. 행정쟁송을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 3번은 읽지 말고 아직은 읽을 단계 아니고. 다음 장에 넘기면 광역계획권 지정 그러면 1번 국장과 도지사 딱 정리하고. 자, 같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장.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 딱 고개 하고. 오른쪽 아까 넘어가서 수립자 정리하고. 수립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다음 장 넘겨서 25쪽. 하단에 보면 양괄호 4번이 나와. 수립 절차 이거 나와. 자, 이제 거기 설명할 거예요. 자, 두 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비구속이야. 비구속. 그럼 비구속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구속은 계획 만드는 것 자체도 똑같아. 그래서 광역과 기본은 비구속이야. 그럼 비구속이니까 계획 만들 때 무슨 용어가 나와? 수립, 승인 이렇게 나와. 수립, 승인 절차. 그러니까 비구속 계획을 만들 때는 수립, 승인 이렇게 말해. 그러면 자 1번 수립. 수립했으면 2번 승인. 그 다음에 3번은 공고, 열람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 때는 수립하면 승인받고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자, 용어 다시 외워. 자, 다시 비구속 만든다. 그럼 뭐라고 나와? 수립, 그 다음 승인, 그 다음 공고, 열람. 응? 뭐가 공청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본인이 아는 대답하지 마. 여기서는 내가 시킨 것만 해. 시킨 것만. 수립 그럼 뭐라고? 그 다음에는 승인. 승인 다음에 공고, 열람. 이게 절차라니까. 다음 공부는 다음 해야지. 앞서가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고. 아직은 4개월 배울 동안 질문하지 마. 4개월 동안은.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 처음에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지. 자꾸 본인 생각 여기다 접하면 안 돼. 그럼 내가 틀리게 가르쳐야 되잖아. 여러분이 자꾸 물으면 내가 틀린 걸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나는 30년을 했으니까 30년 동안 법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법은 국회의원이 바꾸니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야? 나는 법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대로니까 따라 들으면 돼. 자, 비구속 만드는 절차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 수립, 승인, 공고, 열람. 그래. 좀 이따 배워. 공고는 알리는 거야. 열람은 보여주는 거야. 이걸 다 배워 나중에. 그러니까 계획 만들면 말 그대로 계획 만들면이야. 확인받고 확인받는 걸 승인이라 그래. 그럼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알리고 보여줘. 그게 절차야. 그럼 수립자 배웠으니까 해봐.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저거 이해되나요?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누가? 시장군수.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 그 말이야. 그런데 국가계획일 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겠네. 수립자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장이야. 6개로 나오든 어쩌든 이 사람 중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수립하면 무슨 신청에? 승인 신청한다. 요런 말이야. 그러면 승인권자 알아봐. 자,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승인권자 누구? 도지사 맞아? 머리 쓰지 마. 승인권자는 윗사람이야. 시장군수 그러면 누구?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국토부 장관. 이게 승인권자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놓고 찾아. 시장군수 그러면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승인했으면 돌려보내. 그걸 송부라고 그래. 그럼 송부는 누구한테? 만든 사람한테 보내야 돼. 수립자한테. 그러면 이제 수립자들이 받아서 원칙적인 수립자가
공고일람에. 자, 그럼 여기 시장군수가 만들었어. 도지사 확인받아. 도지사가 누구한테 보내? 시장군수. 시장군수 받아서 뭐해? 공고열람. 그럼 시도지사 수립군 여기 누구야? 시도지사야. 국장은 안 돼. 국장은 원칙이 안 돼. 공법의 국장은 무조건 예외야. 그래 여기는 장관이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무조건 지자체를 생각해. 지자체. 자, 시장군수 그럼 여기 누구? 시장군수.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야. 국장 그럼 무조건 틀려. 그런 거 시험에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자 순서 계획 만들면 윗사람 확인 받으면 돌려보내 수립자한테. 수립자가 받아서 뭐한다? 공고열람한다. 이렇게 말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수립과 승인과 공고열람 이걸 정리하라는 얘기야. 수립자 아랫사람이 만들어 윗사람 승인 받아 돌려보내면 그 수립한 사람이 다시 공고열람한다. 이렇게 나와. 시장군수 그럼 여기 누구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그럼 여기 시도지사. 이렇게 다 보면 돼. 그러면 수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수립하려면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어. 자, 의견 청취 그러면 주민, 지방의회 이렇게 나와. 주민은 항상 의견 들을 때는 주민과 지방의회. 요걸 묶어서 수립 절차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수립은 만드는 사람이고 절차는 수립하려면 이러이런 절차를 필요로 한다 해서 수립 절차 그래. 그러면 승인할 사람은 국장과 도지사인데 승인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협의와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협의 심의를 묶어서 승인 절차 그래. 여러분 바닥을 알아들어야 돼. 수립 그랬는데 여기 대답하면 안 돼. 수립은 저 만드는 걸 말하고 수립 절차 그러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의견 청취는 누구누구 그러면 주민과 지방의회야. 승인할 때 그러면 협의 심의 거쳐야 돼. 오늘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배우면 공법은 이게 다야. 모든 계획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이유를 알아들으셔야 돼. 비구속이 시험 문제 나왔어. 광역이라든가 기본이. 그럼 무조건 첫째 뭐 나와? 수립, 두 번째 승인, 세 번째 공고열람 이렇게 나와. 그럼 수립할 때 이렇게 물으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의견 청취 그러면 주민과 지방의회. 승인하는 절차 그러면 협의, 심의 거쳐 이렇게. 요것만 딱 외우려고 해. 밑에 이제 뭘 써주는 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큰 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거는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는 거. 그러니까 조사 측량이라는 걸 기초조사란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때 아까 주민의 의견을 들은다. 그러면 이때가 뭐로 나온다? 공청회 이렇게 나. 여기서 공청회가 나와. 주민 의견 들어 그럼 뭐라고? 공청회 하여 이렇게 나와. 여기서 공청회야. 그럼 공청회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어디에다가 신문에 공고가 돼 있어. 그놈 보고 그날 가서 의견 제시하라. 그래서 이때가 구두로 그래서 구두로. 그리고 이제 공청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가 하나 추가돼. 전문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공청회를 생각해봐. 공청회 가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전문가가 앞에 앉아 있어. 저 연단에 가면 특히 대학 교수들이야. 그 사람들이 먼저 설명하는 거지. 아, 이 동네 재개발은 요렇게 하고 하게 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설명해. 그리고 혹시 의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이 앉아 있다 뭐 하면 돼? 저요 그러면 돼. 말하세요 그럼 말로 하면 돼. 요게 바로 공청회야. 앞으로 이제 공청회 그러면 주민 들어가고 뭐 들어가?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그러면 지방은 잘 봐. 요거 이름 떼고 하면 돼.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있는 의회 이름이 뭐야?
시군의회야.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의회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도의회 시군이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항상 시험에 가면 누가 수립했다 써줄 거 아니야. 시장군수가 수립 그럼 뭐라고?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수립 그럼 뭐라고 그래? 시도의회야. 여러분이 상식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울산광역시에 무슨 의회가 있어? 울산광역시 의회가 있잖아. 울산광역시 의회란 얘기야. 그럼 여기 남구야. 남구에도 뭐 있어? 남구의회가 있잖아. 남구의회 이런 말이야. 그냥 수립한 사람의 의회야. 시장군수 그럼 뭐? 시군.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의회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거쳐서 수립이 됐어. 그럼 이제 신청 들어가. 그러면 시장군수 이 사람한테 신청했다 이렇게 해봐. 그럼 도지사는 승인 바로 안 해. 뭐 거쳐서? 협의와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제 협의는 나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말해. 그러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관계 행정기관 장이라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와. 그럼 아까 배웠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 빼고? 국토부 장관 빼고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해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 농지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그래. 농지에 대해서. 자, 그럼 관계자. 농지에 관계된 장관 누구? 농림부 장관. 바다에 관계된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려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장관일 때는 행정 앞에 뭐가 붙어? 중앙자가 붙어. 중앙자가. 지자체가 할 때는 그냥 관계 행정이야. 이건 답이 정해졌어. 오늘 한번 배우면 끝날 때까지 똑같아 용어가. 자, 다시 지자체가 협의 그러면 누구하고 해? 관계 행정. 장관이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그러면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알고 있고 이건 뭐야? 그럼 물으면 관계 중앙 그냥 행정은 모든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더 포괄적 의미야. 해봐. 도지사부터. 도지사가 승인하려고 그래. 승인. 그러면 자 울산광역시하고 관련돼 있어. 그럼 누구야?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돼. 도지사가 승인 산림에 관련돼 있어. 그러면 산림에 관계된 행정청 누구야? 산림청장. 바다에 관련돼 있어. 바다에 관계된 사람 해양수산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 쓰는 거는 지자체는 관계행정, 장관은 관계중앙행정이야. 근데 두 개 중에 한 개만 써놔라. 그럼 뭐라고 써놓으면 돼? 관계행정 써놓으면 돼.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를 구분해. 근데 하위법 배울 때는 구분 안 해. 그냥 무조건 협의 그러면 어떻게 해? 관계행정 그러면 돼. 되셨나? 이해 잘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행정하고 행정은 행정끼리 협의하는 거야. 행정끼리. 국민하고 협의는 없어. 행정청끼리야. 그러면 지자체가 나올 때는 지문에 뭐라고 나와? 관계행정 이렇게 나와. 장관 할 때는 관계중앙행정 이렇게 나와. 장관은 장관끼리 하라 그런 말이야.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하고도 해야 되고 장관에게도 해야 되고 나보다 아랫 사람도 해야 돼. 그럴 때는 관계행정이다 이렇게 말해. 다음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는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오면 요게 심의기구야. 그러니까 공법은 항상 심의 그러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은 왜 도시계획이냐? 자, 계획이 광역에도 뭐라고 붙었어? 도시계획. 기본하고 관리계획 합해서 도시계획이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뭐야? 도시계획이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야.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까지는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야. 자, 건축법으로 가. 그럼 무슨 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렇게 바뀌어. 농지법에 가면 농지위원회야.
주택법에 가면 주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전부 법마다 뭐가 있어? 위원회가 있어. 법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 그러면 전부 뭐 있어? 위원회 갖고 있어. 위원회. 여러분 지적법 배워. 지적법에 뭐 있어? 무슨 위원회 다 들어있어. 공법에 속하는 법은 전부 뭐 갖고 있어? 위원회. 뭐 하려고? 심의하려고. 그러니까 공법의 심의는 무조건 기구가 나오는데 그 길은 뭐야? 위원회야. 위원회. 아셨죠? 위원회인데 앞에를 또 두 개로 구분해. 도지사가 그러면 도지사는 지방이지. 저 지방도시위원회. 그럼 장관이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러지. 중앙이겠지. 이런 차이야. 그럼 다시 해봐. 건축법. 건축법이야. 건축위원회야. 울산광역시장이 협의하려고 그래. 아니 심의하려고 그래. 그럼 무슨 해? 지방건축위원회야. 국토부 장관이면 중앙건축위원회야. 똑같아 공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모든 계획은 다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이 수십 개를 배워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용 자체는. 이놈만 갖고 계속 사용하시면 돼. 자, 내가 협의 그러면 항상 누구하고 해? 관계행정 아니면 관계중앙행정이야. 심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야. 장관 나오면 중앙, 지자체 나오면 지방. 이렇게만 하면 끝나. 그래서 여기까지 거쳐서 승인했어. 그러면 돌려보내. 누구한테? 수립한 사람. 나중에 또 하나 배워. 협의한 사람 이런데 아직 오늘 배우지 말고. 그러면 수립자가 받아서 뭐한다? 공고열람한다. 이렇게 배워.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이거 반드시 정리해봐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계획 문제 나오면 다 쉬워. 요런 계속 쓰는 거야. 이제 반복해서. 자, 다시. 자, 지금부터 애호가 집에서. 자, 비구속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광역이 나오던가 기본계획 나오면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나와. 수립 승인 절차. 그럼 이제 절차 물으면 수립, 승인, 공고일람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수립은 계획 만든다 뜻이야. 확인받아. 확인받으면 돌려보내. 돌려보내면 만든 사람이 뭐 하면 돼? 알리고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알리고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수립하는 절차 이렇게 물으면 수립 절차는 뭐 기초조사, 의견 청취야. 자, 의견 청취라 그러면 두 개 나와. 주민, 지방의회. 주민, 지방의회. 얼마나 이해됐는가 해볼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수립 절차에서 의견 청취하라 이렇게 물었어. 그럼 누구하고 누구? 주민하고 지방의회 그러면 돼. 어디든지 똑같은 거야. 비구속으로 의견 청취 물으면 뭐라고 물어봐? 주민, 지방의회 이러면 돼. 그럼 여러분 시험은 이거 내는 건 없어. 시험 문제가. 전부 이거 물어봐. 그래서 의견 청취를 구분해라 하는 게 이거야. 어떤 행정계획 가도 물는 건 뭘 물어봐? 의견 청취 이걸 물어봐. 의견 청취 물으면 주민, 지방의회 이러면 답이야. 그러면 이제 주민이다 그럴 때 비구속일 때는 뭐라고 나와? 공청회 그러면 주민 플러스 전문가 이렇게 말해. 지방의회 그러면 앞에 시장군수 그러면 시군,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 그러면 돼. 그래서 수립됐다. 그러면 이제 승인 그러면 승인할 때는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협의,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승인할 때 협의는 관계행정, 장관이 승인할 때는 관계중앙행정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심의 그러면 당분간은 도시계획위원회 이러면 돼.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지자체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승인했다. 승인했으면 돌려보낸다. 그러면 돌려보내면 수립자가 받아서 마지막 뭐 한다? 공고 열람한다. 이러면 돼. 이게 다야. 그러면 여러분 책에도 순서만 체크해. 자, 25쪽. 25쪽에 4번에가 수립 절차로 써 있잖아. 그럼 1번 뭐하고? 기초조사. 2번 공청회. 다음 장 넘겨서. 원래는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러는 게 좋은데 일단 지방의회라고 생각해. 지방의회야. 그리고 이제 4번에 가면 승인 나왔어. 그러면 승인하려면 절차가 뭐가 나와야 될까? 여러분 책이 별로다. 그러면 승인하면 뭐 나와야 돼? 협의, 심의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작은 글씨가 없어. 그래서 1번 국토부 장관 승인해놓고 다섯째 줄로 내려가. 다섯 번째 줄로.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그 줄 끝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나왔네. 그러니까 장관이 할 때는 두 가지, 중앙행정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쳤다. 그거 써져 있지. 그 다음 오른쪽.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 그랬어.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셋째 줄 끝부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알겠죠? 그러니까 승인할 때는 항상 뭐하고 뭐 거쳤어? 협의 심의 거쳤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 5번 송부 써져 있죠? 돌려보낸다. 그러면 마지막 6번 공고열람. 자, 공고열람은 서류 받은 누구하고 누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자,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나와. 날짜 같은 거 외우지 마, 아직은. 자, 돌려보내니까 뭐 하더라? 수립자가 공고하고 열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인 거 알려고 하지 말고 큰 틀만 딱 잡으시면 돼. 그것만 잡으면 언제든지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오늘 가서 당장 시험 문제 나와도 이건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계획 파트 문제는 아주 쉬워. 왜?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딱 틀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 기본 계획 들어가. 그러면 기본 계획 물으면 또 뭐라고 나올까? 수립, 승인, 공고열람. 수립 그럼 뭐 나와?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자, 승인 그럼 협의, 심의. 다음 주에 나올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 공부를 해 오셔야 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복습을 해올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중개사의 학원에 단점이 있어. 나오는 게 똑같이 다 나오면 좋을 건데 오늘 나온 사람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올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진도가 이제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복습할 때는 전주 거를 꼭 해와야 돼. 전주 거. 무조건 전주 거 해오는데 자, 다시 한번 반복해요. 행정청 용어 꼭 알아와. 행정청 용어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 틀을 좀 보셔야 돼. 행정계획 상위 있고 하위가 있다. 비구속 있고 구속 있다. 이 틀을 좀 잡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용어 정리 배웠고 용어 그리고 처음으로 계획에 대한 절차를 배웠어요. 요거 반드시 정리해 보죠. 계획 절차는 그거예요. 수립, 승인, 공고열람. 요 절차. 수립하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승인 그러면 협의, 심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다음 주는 전부 이 내용 그대로 다시 배워. 이 내용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이 기초를 잘 잡으면 나중에는 이 계획 문제는 평생 안 해도 돼.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10월 달에 가도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획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처음에 해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큰 소리로 혼자서 혼자든 뭐 중얼중얼하든 어떻게든 말로 하라는 얘기야. 손으로 쓰면서도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용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으면 공부하는 게 쉬워진다 이렇게 하고. 자, 다음 주에 반드시 정리 반드시 해보실 거예요. 해오면 얼마만큼 편한지 아실 수 있어. 하나 빠졌다. 아까 국토계획법 체계를 잡아줬죠. 선계획, 후 이용개발 요거 체계 잡아줬죠. 그 체계 딱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정리해봐라 그러면 꼭 암기가 해본다 이러지 말고 한 번쯤은 해보라는 얘기야. 외워지진 않아요. 그래도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아까 말한 대로 3번 정도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남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해진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복습 안 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 다시 복습한 거고 다음 주부터는 처음 온 사람이 있어도 복습 안 해 이제. 왜? 여러분 신도를 좀 나가야 되거든 이제는. 그래야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좀 따라가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습 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뭐 진도 나가는 거 중요하기야. 뭐 진도 지금 첫 번째는 뭐 진도 나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지. 여러분이 1월부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꼼꼼히 한다 이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꼼꼼히 해도 안 돼. 그냥 넘길 거 넘기고 한번 읽어본다, 한번 써본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지금 보통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복습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에도 이거 못해.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게 안 돼. 근데 지금은 3시간 공부했으면 한 2시간 정도 이런 개념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 오늘 배운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다음 주에 완벽하게 알아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놈만 해야 돼. 근데 우리 일주일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집에 가시면 한 2시간 선 안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다. 아니면 동영상 다시 3시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만 좀 재미 붙이면 다시 하지. 이걸 막 공부한다,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려워.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한다 정리하시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